그러면은 대표님이 이제 후배들이나 네. 동료한테 비행장 취득을 추천한다. 예,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무조건 싶어요. 추천한다. 팀팝온 동안 성장하신 그 현장의 지식과 이제 새로 공부하신 한 1년 동안의 그런 지식을 기여도를 더하면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신 게 몇 프로,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정리하신 게 몇 프로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자동차 정비 기능장을 도전하면서 배웠던 지식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40년 경력 동안은 자동차가 많이 또 기술이 많이 발전하기도 했었고 그 발전하는 기술을 못 쫓아갈 정도로 너무 빠르게 변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 틀은 많이 변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능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요즘 차를 고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기능장 도전을 하게 된 건데 딱 잘라서 뭐 몇 프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매기는 점수는 현장의 어떤 그런 점수 뭐랄까 저한테 어떤 차지하는 부분은 한 30%, 기능장이 한 70% 정도. 저는 그렇게 그러면은 그 40년 동안 이제 현장에서 쌓아오신 그런 경험과 노하우는 그냥 한 30% 기본만 깔고 가는 거고, 네. 나머지는 따로 공부하시고 이론적인 걸 습득하신 게 더 많다는 네, 그게 거의 70% 차지하죠. 이제 공부를 준비할 후배들에게 좀 주실 만한 팁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팁은 나는 이렇게 했다. 뭐 예를 들면 뭐 마음가짐도 그렇고, 네. 아니면 뭐 이런 방법도 그렇고, 예. 뭐 이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게 있나? 그건 제가 순전히 제 경험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뭐 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특별히 팁은 그냥 꾸준함. 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하게 하는 거. 그게 가장 현실적인 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도전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는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해보고 실패를 하는 게 그렇게 실패를 하더라도 분명히 남는 게 있습니다. 비록 자격증을 지금 당장은 못 따지만 그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꼭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비 업계가 굉장한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지도 않고 지금 저희 업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이제 대선배님이시니까 좀 같이 뭐 예를 들면은 업계가 힘들지만 이렇게 기능장 준비도 하면서 하면은 또 기능장 취득을 해보시니까 좀 새로운 길이 막연하게 보이는 것 같다. 좀 이렇게 희망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정비 시장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식이나 자동차 관련 정비 지식 이런 습득하는 루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굉장히 교육 시스템들이 잘 되는 곳들도 많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할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원시적인 차부터 표현이 그렇지만 전자제어 엔진이 존재하기 전부터 정비를 해온 입장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겪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드는 생각은 기술을 못 배워서 자동차 정비를 제대로 못했다 혹은 내가 돈을 못 벌었다 이런 생각보다는 결국 자기 어떤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 생각 그리고 그 멘탈의 문제. 요즘 차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나는 지차를 손을 못 댈 것이야. 이제는 너무 어렵다. 혹은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기능장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계기로 공부를 하시든 이 자동차 정비는 결국에 끝없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제 위치에서 감히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 정비를 법을 하시는 분들이 첫째는 자기 마음가짐. 저 같은 경우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커리어가 하나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적으로 많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대하는 것도 되게 마음이 유해진 상태에서 전달이 되다 보면 고객도 제 그런 마음을 아시고 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공부는 자기 자신하고 싸움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는 제가 더 말하지 않아도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더 느끼실 텐데, 저는 우리가 쉽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동기부여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다면 자격증 공부, 이걸 꼭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랜 동안 현장에 계셨고 이제 기능장까지 따시면서 이론적인 기반을 갖추셨는데, 네. 그럼 지금 이제 앞으로 저희 업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뭐 한 10년 있으면 끝날 거란 말도 하시고, 네.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 20만 명 중에 한 15만 명은 사라져도 5만 명은 해먹을 게 많을 거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도 하시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비 시장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앞으로를 내다보고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항상 미래는 저한테 정해진 것이 없었어요. 항상 어려운 조건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항상 우리는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을 보는 거는 그동안 제가 한 40년 정도 정비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자동차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서 최첨단화가 되더라도 지식만,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지식을 쌓고 공부를 계속 한다면 저는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자동차 정비를 처음에 제가 원해서 시작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이 자동차 정비다 보니까 시작을 해서 이왕 하는 거 그냥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 해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거니와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자동차 정비를 함에 있어서 내가 쌓아야 될 게 어떤 건지, 필요한 게 어떤 건지, 그런 거를 준비를 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진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뭐 앞서가진 않았지만 항상 도태되지 않으려고 애는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나간다면 저는 그 어떤 발달된 과학기술이 접목이 되더라도 자동차 정비 시장은 미래가 상당히 밝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동차 정비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객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나라는 지금 구조적으로도 좀 문제가 좀 많고, 사실은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이 기술자 입장에서 대우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어리 입장이 되면 안 되는데, 표현이 갑을 관계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대우는 고객은 갑이고 저희는 어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자기 기량도 못 펼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편법이 동원되고, 그로 인해서 고객들한테 신뢰를 잃고, 신뢰 잃은 고객들한테는 편법이 너무 힘들고 순환이 계속되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심적으로, 또 혹은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만큼 자기 커리어를 쌓고 고객들한테 좀 당당하게 그렇게 임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